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 4주차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6월달 한 달 내내 좀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힘든 시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끝자락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온 이후에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시장에 대한 충격들이 어떻게 좀 소화가 되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과 같이 급락을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음, 기본적으로는 급락 구간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6월의 마지막 한 주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지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상당 부분 하락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워낙 높은 국가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동성이 좀 더 크게 수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원달러 환율 부분들도 지금 1,300원대에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뭐 현저하게 이제 유입보다는 좀 유칠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3년도 평균의 신용잔고율 자체가, 그러니까 신용잔고 자체가 어, 과거 평균이죠. 팬데믹 이전에 한 3년 평균으로 봤었을 때 9조에서 한 10조 정도인데, 지금 작년도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25조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좀, 그러니까 출회가 되는 거죠. 예, 출회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18조, 19조 정도, 그러니까 19조에서 지금 18조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들인데,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반대 매매겠죠. 예, 반대 매매 출회 등으로 인해서 연저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금요일날 반대 매매에 대한 맥스치가 좀 찍히지 않았나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연준, 그 다음에 이제 파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파월 의장도 그렇고 각 지방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에 좀 힘을 얻으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금요일 날 강하게 5%대에 대한 강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 이틀 강한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조금 더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계저체, 이런 이제 줄어드는 구간들을 조금 더 좀 만끽을 하면서 계좌 관리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 수급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개인의 순매 도세가 일단은 좀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순매수로 전환되는 주간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주간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리바운딩이 됐었을 때 외국인들보다는 일단은 뭐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로 좀 보시게 되면 수급으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도 조금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초반에 외국인들이 데드캣 바운스를 통해서 또는 이제 기술적 리바운딩을 감안을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한 주는 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변동성이 좀 커졌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정말 드라마틱하게
코스닥 기준으로는 5%,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2.26% 상승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상당히 좀 정말 지옥 같은 한 주를 좀 보냈었고, 그나마 이제 다음 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만들어 줬다는데 좀 위안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스코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비라든지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 한 세 종목 정도 수익 실현을 좀 시켰고, 장중 방송을 통해서 대응했던 종목군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HK, 이노엔이라는 종목도 매매 단기 방송을 통해서 단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종목군들도 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제 SMS로는 제가 발송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현재 6월 4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 리뷰 시간에는 뺐습니다. 좀 객관화된 자료들을 가지고 수익 리뷰를 해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공지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뺐고요. 자, 일단은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코넥은 6월 17일 날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게 된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 특히 이제 공모가 이하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빠졌었던 종목군들이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무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겠죠. 예, 무상증자에 대한 리스크, 뭔가 이제 기대감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섰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스코넥이라는 종목도 매수를 좀 들어갔던 종목들인데, 일단은 6월 17일 날 저점 구간에서 상당히 좀 잘 들어갔어요. 예, 저점 구간에 상당히 좀 잘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단기 리바운딩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제 60일 이평에서 매도를 했던 종목들인데, 이날 들어가서 이날 끝냈던 종목입니다. 이날 들어가서 이날 끝냈던 종목입니다. 그런 대응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고요. 17일 날 들어가서 20일 날 16,200원 50% 매도, 그리고 15,500원에 50% 매도를 통해서 양쪽 다 매도를 완료를 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시켰던 금액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평균 가격으로 한 3.5% 수익 실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조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6월 17일 날 21,000원, 25,000원의 매수로 좀 들어가서 6월 21일 날이죠. 21,850원, 그 다음에 9시 6분입니다. 6분 딱 지나서 좀 더 변동성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22,500원에 매도를 좀 완료한 종목이고요. 지금과 같이 금요일을 제외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금요일날에 제외시키고 나서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 곡물 관련 종목군들,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압도하는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6월 17일날 같이 들어가가지고 21일날 양시장 다 고가 변동성을 보여줄 때 매도를 좀 치고 나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이죠, 이날. 그 다음날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은 이때 21,850원, 그 다음에 22,500원 해가지고 잘 털고 나온,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는 보성 파워텍이죠. 뭐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적절하게 좀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6월 22일 날 사실은 이제 국내 원전과 관련된 정부 모멘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전장에 시초가에서 매수로 좀 들어간 종목인데 그날 당일날은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당일날은 반응이 안 나오고 오히려 장 마감 때 이후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당 부분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죠.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이후 시간대의 변동성을 상당히 좀 크게 보여줬던 종목이어가지고 오전 9시 1분하고 오전 9시 3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종목군들 특징을 보게 되면 갭으로 뜨게 되면 그 갭 부분들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당일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진폭이 큰 시장에서는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 좀 시키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내가 스스로가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시장에서 이게 수급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때도 6월 23일이죠. 일시적으로 수급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서부터는 수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 차익 매물이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그렇다라고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슬쩍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해가지고요. 6시 20, 그러니까 6월 23일이죠. 6월 23일 날 9시 1분에 시작하자마자 5,700원 부근에서 50%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5,900원에서 그쵸, 나머지 물량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날 당일날, 그쵸, 6월 23일 날 9시 30분에 최고가가 5,960원이었죠. 상당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종목을 좀 늦게 안 사람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기고, 그쵸,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원하는 수익률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원하는 수익률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8%, 그 다음에 이제 조비 같은 경우도 한 7%, 그 다음에 스코넥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3.59죠. 4% 정도 좀 수익을 내면서 일단은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종목군들 한 3개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비공식, 그러니까 장중 방송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했던 종목은 서암기계하고 서암기계공업하고 HK이노ዌ, 이렇게 두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씩 뭐 수익을 내겠다라는 우리의 이제 취지죠. 제 방송의 취지인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뭐 워낙 시장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뭐 어찌됐든, 금요일 날 어찌됐든 시장에서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이 됐든, 그쵸? 추세 전환이 됐든, 우리가 그래도 나름 또 희망을 본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 금요일날 장마감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을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 마감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마지막 이제 6월 마지막 주와 또 7월 달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경계에 있는 또 한 주 동안에 수익률 제고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7월 달 대비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그런 한 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너무나 좀 힘드셨을 거고, 뭐 계좌도 계좌지만 멘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말을 통해서, 이번 위크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멘탈 단단하게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계좌 자체를 빠르게 좀 돌려볼 수 있는 7월달, 그리고 마지막 6월 마지막 한 주, 그리고 7월달 한 주도, 7월달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간 리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